안녕하십니까, 달감독입니다. 자, 오늘 할 이야기는 영화 이야기입니다. 전에도 라이브에서 뭐 영화 리뷰 같은 거 하시면 어울릴 것 같다, 뭐 잘 하실 것 같다,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당시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 바닥에서 일을 좀 했기 때문에 그렇게 쓴소리를 한다거나 또 지나치게 좋은 얘기를 한다거나 하지는 못할 것 같다, 힘들지 않겠는가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리뷰를 한번 해볼까 싶은 생각도 있고, 드문드문 드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며칠 전에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된 승리호 이야기입니다. 승리호라고 하니까 80년대 국산 로봇 영화에 나오는 우주선 이름 같기도 하고, 그 풋풋한 옛날 아주 세련된 우주선은 아닌 그런 B급 정서가 느껴지는 이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저도 영화를 하려고 하고 해왔기 때문에 아무리 이미 공개된 영화지만 계속해서 그 줄거리가 반복 재생산된다는 거는 썩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줄거리는 대략적인 배경 설명만 하고 그 영화 자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승리호란 영화는 본격적인 우주 영화고 스페이스 오페라라는 장르입니다. 스페이스 오페라라는 이 용어는 그 영어에 보면은 소프 오페라라는 드라마를 나타내는 영어 단어가 있죠. 소프 오페라라고. 요즘에는 과거에 TV가 보편화되기 전에 그 라디오에서 이제 드라마를 할 때 음성으로 연기되어지는 걸 오페라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 예전에 뭐 서부극 같은 경우는 뭐 홀스 오페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드라마의 배경이 되는 핵심 단어를 가져다가 와서 그 단어를 만드는데요. 그러니까 스페이스 오페라라는 것은 우주를 배경으로 하는 뭐 드라마 이야기다, 뭐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스페이스 오페라 같은 경우는 스타워즈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1978년도에 최초 개봉된 이후에 지금까지도 스타워즈 시리즈는 계속되어 가고 있고, 거의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다 지금까지 최초로, 그 다음에 최다로 우리들 앞에 관객들에게 보여준 영화이기 때문에, 이 승리호를 연출한 조성희 감독도 실제로 이 영화를 제작하면서 스타워즈의 영향을 받았다고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고요. 이후에 뭐 이런저런 다양한 영화들 영향을 받았다고 했지만 아마 스타워즈가 가장 큰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영화 얘기를 해보면, 영화는 2092년이 배경이고요.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나친 산성화로 인해서 지구에서 이제 도저히 살 수가 없어가지고 정상적으로 지구 주변에 인공 행성을 만들어서 굉장히 지상 낙원과 같은 지구의 자연환경을 그대로 구현해둔, 선택받은 인구 한 5% 정도만 그곳에서 살고, 나머지 95%는 산성화 되어버린 그곳에서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다는 설정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본 설정이죠. 어떤 계급사회가 나뉘어지고, 우주 쓰레기를 수거해가지고 그 쓰레기를 파는 4명의 사람과, 그 다음에 나중에 이들과 함께 하게 되는 도로시라는 이름의 꼬마아이가 합류를 하게 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전반적으로 아쉬웠던 거는 그 유해진 씨의 활용입니다. 몸에 이제 모션 캡처 의상을 입고 그 로봇 연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로봇은 목소리도 유해진 씨 목소리고, 귀여운 얼굴에 중년의 유해진 씨 목소리라고 하니까 감독님이 이거에 재미를 찾으셨던 것 같아요. 언밸런스한 걸 찾으셔가지고 얼굴은 버리시고 모션 그래픽을 붙여서 유해진 씨가 직접 연기를 하면서 목소리까지 했는데, 저는 여기에 약간 패착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유해진 씨의 최고의 장점은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 유해진 씨의 다양한 그 표정 연기와 그 웃긴, 때론 야비한, 때론 진중한, 그냥 밋밋한 배우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이런 입체적인 표정 연기가 압권인데, 그 얼굴을 전혀 보여주지 않고 몸만 썼다는 거. 사실 몸 연기는 더 리얼하게 그 몸 연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모션 그래픽 몸 하실 거면 얼굴에 또 다 그게 가능합니다. 굳이 그 앳된 귀여운 얼굴의 로봇 얼굴을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든 유해진 씨의 그 표정 연기를 조금이라도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로봇을 표현해 줬으면 어떨까 싶어요. 사실 실제로 지금 승리호 같은 경우 그 로봇 장면은 굳이 유해진 씨를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 유해진 씨를 섭외해서 조금 활용도가 좀 많이 아쉬웠다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 부분은 이게 배우의 연기라고 해야 될지 사운드 부분
부분의 문제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마 승려호를 보시면 배우들 대사가 왜 이렇게 조금 먹먹하고 잘 안 들리지라는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음악도 그렇고 다양한 사운드를 잘 들으려고 헤드폰을 끼고 영화를 보는 타입입니다. 안 그러면 너무 소리를 크게 틀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다른 가족들한테 방해도 되고 해서 사운드에 대한 모니터링이 좀 정확하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문제점은 뭐냐면, 영화가 굉장히 액션도 많고 스피디하고 급박하고 호흡이 가빠요. 계속 뛰고 달리고 뭐 싸우고 하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배우들의 호흡을 들어보면 그 목소리 톤만 야야 뭐 이렇게 크게 얘기하지 호흡이 전혀 없어요. 굉장히 호흡이 없는 상태에서 톤만 높이 해서 연기를 했습니다. 액션은 굉장히 거칠게, 분명히 거친 호흡이, 거친 숨소리가 나올 법한데 목소리만 컸지 그런 호흡이 전혀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현장에서 여러 가지 장비도 있고 장치도 있었기 때문에 동시 녹음의 여건이 조금 어렵지 않았나, 스튜디오에서 촬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액션씬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녹음을 ADR을 딴다고 하는데 그게 후시 녹음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 촬영이 다 끝나고 동시 녹음을 했지만 그 동시 녹음한 사운드를 사용하지 못할 때는 배우들이 직접 자기가 그 연기한 부분을 보고 녹음실에 가서 더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빙을 하니까 가만히 선 상태에서 그 액션만 보고 약간 흉내만 내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호흡하고 대사치는 그 사운드랑 연기랑 이게 매치가 정확하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 트랜스포머에 보면 그 주인공의 샤이아 라보프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남자 주인공이 호흡이 정말 끝내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는 관객 입장에서는 영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막 주인공이 뛰고 달리고 막 도망가고 해서 계속 숨차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영화 현장에서는 끊임없이 끊어가기 때문에 그 호흡을 배우가 똑같이 연결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각이 계속 살아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고 와도 그 앞신 장면을 기억했다가 레디하면 연결 붙여서 그대로 호흡을 이끌어내야 돼요. 급박하게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그냥 그게 이제 배우의 그 센스고 감인데 굳이 그 감독이 연출적으로 이제 디렉션을 주지 않아도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하는 배우들이 저는 연기를 참 잘하는 배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상상력이 아직은 조금은 전반적으로 부족하지 않나, 그 부분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스토리에 대한 아쉬움인데요. 주인공이 이제 어떻게 보면 4명인데 4명의 주인공이 과거에 이랬던 사람이 지금 이렇게 변했다. 약간 극 중간중간에 짧게 이 사람들의 전사라고 하죠. 어떤 관객들에게, 주인공 캐릭터에게 감정을 이입할 수 있게 조금 그걸 주는데, 주인공 캐릭터의 어떤 변화 과정을 관객들이 따라가면서 감정도 이입되고 어떤 그 사건 사고에 점점 몰입하게 되면서 영화를 재미있게 볼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 승리호의 캐릭터들은 이미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나빴던 사람들이 지금 이미 좋게 변해서 만나가지고 이를 도모하는 게 돼서 상당 부분의 어떤 감정적인 이입을 할 수가 없는, 차단된 상태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랬구나만 보지, 그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을 점차적으로 이렇게 따라가면서, 승려는 이미 여기서 그냥 모든 것이 변화된 이후부터 짤막짤막하게 전사를 넣다 보니까 조금은 감정 몰입이 덜하지 않았나. 그 중간에 그 지구 주변의 행성을 만들었던 그 창조주라는 그 악당, 뭔가로 끊임없이 뭔가 내부적인 어떤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 뉘앙스를 계속 풍기는데 그걸 결국 보여주지 못해요. 근데 이 영화 러닝타임이 2시간 12분인가 그렇습니다. 결국은 감독이 보여줄 이야기는 있었지만 보여주지 못한 게 있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2시간 12분이었다는 것은 아마 이 영화가 감독이 원하는 대로 다 표현해가지고 붙였으면 한 3시간은 되지 않았을까. 편집에서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을 드러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표현하지 못하고 그냥 얼렁뚱땅 조금 건너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영화가 아무래도 이제 우주를 배경으로 하다 보니까 비주얼 이펙트, VFX라고 하죠. 비주얼 이펙트와 뭐 미술, 소품 등에 대한 게 비중이 굉장히 크게 차지했습니다. 1차적으로 이 비주얼 이펙트에 대해서는 아주 만족스러웠어요. 240억이라는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퀄리티를 잘 뺐다. 뭐 전문가들끼리 보면은 저거 좀 아쉽다, 저거 좀 아쉽다, 이런 게 눈에 보이겠지만, 그 김용하 감독님이죠. 김용하 감독님이 설립한 텍스터라는 회사를 주축으로 한 8개 업체가 같이 작업을 했고, 인원만 해도 1000여 명이
투입된 작업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돈 싸움입니다. 여기 보면 스텝 라인에서 중요한 라인들이 있어요.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촬영, 조명, 뭐 분장 이런 거 다 중요한데, 특히나 그 영화를 하시는 감독님들 중에는 봉준호 감독님처럼 자기가 그림까지 잘 그려가지고 스토리보드를 직접 그리는 감독님, 이제 극소수의 한두 명의 감독님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 문자에 특화돼 있어요. 글을 잘 쓰고 글로 뭔가 표현을 하시는 건 다 잘하는데, 이 문자를 이미지화 시키는 거에 대해 좀 역량이 부족하신 감독님들이 많습니다. 조성희 감독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특히 판타지나 우주, 극한의 인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뭔가 이미지를 구현할 때는 이런 직업군이 필요한데, 이제 바로 컨셉 아티스트입니다. 지금 승리호 같은 경우는 안홍일 그 작가님이 함께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조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했어요. 왜냐하면 승리호 이후에 앞으로 더 많은 후배들이 우주를 배경으로 다양한 장르를 구현을 하겠죠. 표현을 할 테고, 뭐 우주에서 펼쳐지는 공포물도 나올 수 있고, 우주에서 펼쳐지는 뭐 액션물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우주에서 나오는 로맨틱 코미디도 나올 수 있고, 우리가 잘 모르는 사물이나 환경에 대해서 상상력을 동원해야 되는데, 이 상상력, 감독님의 어떤 막연한 어떤 비주얼적인 특징들을 실질적으로 시각화시켜주는 단계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 단계가 딱 정립이 돼야 그 다음 촬영 감독님, 조명 세팅, 소품 제작, 분장, 의상 이런 것들이 착착착착착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제 첫 걸음마인 이 컨셉 아트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홍일 작가님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여기 이제 안홍일 작가님이 레드홍 스튜디오라는 이름으로 여기 이제 포트폴리오하고 그동안 개인 작업했던 거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한번 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보면 이런 이제 작업물들, 환경들, 판타지에서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작업물들을 작업을 다 해두셨어요. 감독님과 조율을 하면서 생각을 차츰차츰 맞춰가는 거죠. 그 과정에서 다른 파트, 뭐 촬영, 조명, 의상, 뭐 소품 미술들이 같이 붙어서 이거는 어떤 질감으로 어떤 빛을 써서 어떤 렌즈를 써서 구현할지 또 회의를 하고, 지속적으로. 게임 회사에서는 이미 이 컨셉 아트 잡는 게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저도 게임 회사에서 조금 일한 경력이 있어가지고, 게임 회사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실사를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의 컨셉 아트에서 출발해서 구체화되어 가면서 끝까지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명한 게임들은 이런 컨셉 아트를 모아둔 아트북까지 별도로 고가에 판매되기도 하고, 이 컨셉 아트를 잘 그리시는 분들은 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떤 작가로서 유명세를 떨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로봇 디자인도 하시고, 이런 우주선, 제가 이런 작가님들을 별도로 소개하는 거는 세계적으로 큰 히트작이 나온다면 이렇게 참여한 하나의 작은 스텝이, 그러니까 미술로 따지면 이제 우리나라 김정기 선생님 있죠. 외국에도 수많은 팬들을 거느리는 작가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그 다음에 촬영 부분이다. 촬영 부분은 변봉선 감독님께서 이제 촬영을 하셨는데, 그동안 하셨던 이제 그 필모그래피가 염력, 탐정 홍길동, 더 테러 라이브. 탐정 홍길동에서 조성희 감독님하고 함께 호흡을 맞추셨고, 이 영화들이 모두 이제 좀 전투신도 있고 비행신, 승리호 같은 이런 영화에 잘 맞지 않았나. 탐정 홍길동에서 조성희 감독님하고 한번 선발을 맞춰봤기 때문에 조성희 감독님이 내 스타일과 잘 맞다라고 판단을 하셔가지고 변 감독님하고 작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이제 우주라는 거를 배경으로 했을 때는 사실상 승리호와 같은 주인공과 악당의 대결 구도가 조금은 단편적으로 느껴졌던 이유가 뭐냐면, 우주를 배경으로 뭔가 판타지 액션물을 만든다고 해서 어떤 승리호처럼 천재적인 어떤 누군가가 나머지 99%의 모든 인류를 컨트롤한다, 그래서 우주로 나아간다? 이거는 저는 조금은 스토리상으로, 물론 영화나 스토리는 나올 수 있습니다만 그 스토리 구성이 단조로울 수밖에 없는 출발이지 않았나. 약간 만약에 설국열차랑 비교한다면, 그래서 저는 설국열차가 그 기차 안에서 일어나는 일로 한다면 그렇게는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드넓은 우주를 오픈했을 때 우주로 이렇게 나아가는데 작은 그냥 인공적으로 만든 행성에 만족하고 인류가 그 한 사람에게 목숨을 다 기댈까, 의지를 할까 싶어요.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설정이 너무 심플하지 않았나. 스토리와 기술적으로 제가 그냥 감히 점수를 매긴다면, 스토리 점수는 10점 만점에 한 6점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술 점수는 10점 만점에 한 8점 정도
그 지금 다음하고 카카오 페이지에서 이 승리호가 웹툰을 지금 2월 7일부터인가요? 시즌2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즌1은 끝났고요. 승리호가 웹툰이 원작이 아니고 원작은 조성희 감독님의 그 시나리오가 원작이 맞습니다. 이거는 웹툰은 기획 의도로 같이 출발을 시킨 거예요. 웹툰 속의 스토리들이 재밌게 잘 나온다면 뭐 승리호2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이 한 번은 이 영화를 한번 보시라 하고 싶은 거는 어쨌든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진 영화다. 대한민국 최초로 본격적인 우주 SF 장르물. 처음 최초로 뭔가 한다는 것은 그만큼 실수가 많고 시행착오가 많고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큰 예산이 투입된 우주를 배경으로 한 작품들이 이제는 많이 나오겠죠. 이제 그런 영화들을 볼 준비를 해야 되고, 그렇게 따지면 우리 일반 관객들이 나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아, 이런 영화가 우리나라에도 시작됐구나 라는 것을 한번 봐주시면 어떤가 싶어요. 그 변화된 과정을 알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시면 한번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의 영화 스포일러를 내포하지 않고 뭔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영화 리뷰하시는 분들 정말 존경스럽고 대단합니다. 함부로 할 게 못 되겠네요. 어쨌든 저도 영화 뭐 계속 공부할 겸 해서 최신 영화가 꼭 아니더라도 제가 좋게 본 영화들은 이렇게 리뷰를 하는 시간을 한 번씩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달감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But mankind won't be destroyed. The fact that you and I are working